별표 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분 강화 효과에 대한 좌절 가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 강화라고 하면 이제 간헐적 강화가 되죠. 간헐적 강화라고 해요. 간헐적 강화, 부분 강화는 앞에서 했던 고정간격, 고정비율, 변동간격, 변동비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간헐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가설이 좌절가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건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생리적인 반응이 바로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외에 순서 가설이 있습니다. 순서 가설이 있어요. 자, 순서 가설은 이 순서란 단어가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강화와 비강화, 강화와, 자, 여러분들 교재 디귿에 나오죠. 강화와 비강화의 연속적 순서. 조금 이제 눈치채셨죠? 그러면 디귿은 좌절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 가설이라는 내용이 돼요. 디귿에 보면 강화와 비강화의 연속적 순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어찌 됐든 간에 한번 보죠. 소거는 능동적 학습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다 소거는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를 줬다가 강화를 중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강화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를 줬다가 강화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다시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우리는 이 강화나 소거나 이런 것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능동적인 반응들이에요. 능동적인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적인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소거는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강화받던 행동이 강화받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하게 되겠죠. 강화를 받던 행동이 강화를 받지 않으면,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강화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증가된 좌절은 반응에 대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소거에 대한 저항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좌절감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소거, 그러니까 강화가 중지된 이러한 것에 대한 저항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좌절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 지문이 바로 좌절 가설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강화 훈련 과정에서 존재하는 조건들이 행동 발생의 단서가 됩니다. 행동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바로 강화 조건이 되겠죠. 유기체의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은 바깥쪽에서 강화가 주어지든 강화가 주어지지 않든 강화와 비강화의 연속적인 순서를 말하는데, 외부 환경이 그 주요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행동이 발생되게 되는 단서는 바로 강화나 비강화의 조건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와 비강화의 연속적인 순서, 이걸 가르쳐 줬다는 것은 결정적인 힌트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 가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지문은 좌절 가설이 아니라 순서 가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답은 2번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화 효과에 좌절 가설과 순서 가설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소거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인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좌절 가설, 어떤 강화받고 있던 행동이 강화받지 못하면 생리적인 반응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좌절감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소거에 대한 저항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소거에 대한 저항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단서가 주어지고 외부적인 것에서 단서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강화가 됐든 비강화가 됐든 이러한 순서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강화 행동이나 강화 행동이 아닌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좌절가설, 이것을 우리가 순서가설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16, 17은 외우셔야 됩니다. 16번 문제는 비정서적 사건에 비해서 정서적 사건의 기억이 더 밀접하게 관여되는 뇌 부위는 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야기했던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서와 연관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에서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편도체는 대뇌 변연계에 있는 겁니다. 대뇌 변연계에 있는 것이 바로 편도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마. 우리가 해마 같은 경우는 기억과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배우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외현적 기억입니다. 외현적 기억과 관련됩니다. 외현적 기억과 관련 있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외현적 기억은 해마, 정서적인 사건의 기억은 편도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정적 강화가 일어날 때 뇌의 보상 중추에서 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단어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강화라고 하는 것과 보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강화와 보상이 나옵니다. 자, 강화 이코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는 뭐냐? 처벌이에요. 처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과 처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상과 처벌 이런 것들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파민은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보상과 처벌에 관여하는 중추는 바로 도파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도파민은 조현병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현병과도 관련이 있다.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현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 체킹하셔야 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레스콜라 와그너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여기 레스콜라 와그너의 모형에서 하나, 둘, 세 가지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무조건 자극 UCS로 쓰겠습니다. 실제적인 US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험자의 기대 강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먹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피험자의 기대 강도입니다. 기대 강도가 클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UCS 강도가 큰 것이 있을 것이고 UCS와 기대 강도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대 강도가 UCS보다 더 큽니다. 기대 강도가, 피험자의 기대 강도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억제적인 조건 형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억제성 조건 형성이라 쓰겠습니다. 기대 강도가 너무 큰 거예요. 기대 강도가 크고 실제로 주어진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실망하겠죠. 그래서
억제성 조건 형성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기대강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흥분성 조건 형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기대강도와 그러면 이거는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UCS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네,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잠재적 억제 현상이 나왔습니다. 잠재적 억제 현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UCS가 주어지지 않고 먼저 그러니까 먹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 자극을 막 줘버리면 미리 어떤 사람이 줘버리면 나중에 그게 CS가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레스콜라 와그너의 모형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소고 절차에 의한 조건 반응의 감소 현상입니다. 이 소고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소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조건 반응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자, 소거가 됐을 때 조건 반응이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억제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억제성. 그러니까 소거가 일어나서 어떠한 것이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서 조건 반응이 감소됐다. 이것을 우리가 억제성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적 억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잠재적 억제는 미리 어떤 것을 주어져서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어떠한 것도 CS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형적인 조건 형성 곡선의 부적 체감 기울기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건, 무조건의 연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잘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소거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쪽에 소거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일명 소거곡선이라 하는데요. 파블로프의 소거곡선이에요. 이렇게 부적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무조건의 연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소거가 적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거가 적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연결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소거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소거곡선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조건 형성 곡선의 이게 부적이라 하거든요. 부적 체감 기울기 현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두 가지의 연결이 잘 되면 될수록 그게 바로 이제 실제 US 강도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잘 되면 될수록 흥분성이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억제성이 나타난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디귿은 무슨 곡선이라고요? 소거 곡선이에요. 그래서 소거 절차에 의한 조건 반응의 감소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기울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두드러진 자극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학습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극이 두드러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드러진 자극이라 하면은 이 자극의 강도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극의 강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학습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흥분성 조건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흥분성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드러진 자극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래 내용이 되겠죠. 실제 USS 강도가 클 때 두드러진 자극이 있을 때는 짧은 시간에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 흥분성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니은은 억제성 조건 형성, 리을은 흥분성 조건 형성, 디귿은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 요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네요. 답은 5번이고 잠재적 조건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